안녕하세요. D이슈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희철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이제 D이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안희철 변호사입니다. 그 전보다 좀 더 단정해진 느낌인데? 왁스를 발랐는데요. 오늘 스프레이를 안 뿌렸더니 더 단정하더라고요. 네, 예. 오늘 잠깐 봤더니 머리를 상당히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최신 그 법률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민법, 상법 이런 법들 쉽게 안 바뀝니다. 근데 요즘 이 상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저희가 D이슈에서 상법 개정을 다루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2차 상법 개정과 지금 3차 준비 중인 상법 개정안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2차 개정 들어가기 전에 1차에서 개정했던 내용 우리 안 변호사님께서 잠깐 좀 소개해 주시고 이제 2차로 넘어가 보죠. 네, 1차 개정 상법 저희가 예전에 한번 D이슈에서 다뤘잖아요. 네, 그 1만 조회수 넘긴 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저 굉장히 그때 놀랐습니다. 1만 넘겨서. 근데 그거 내용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래서 좀 복습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1차 개정 상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죠. 그러니까 이사가 주주한테까지도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근거를 도입해서 이제 대규모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할 병행 개최할 의무가 있어서 이제 정말로 이제 화면 보면서 전자주주총회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뭐 사회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도 됐고, 그 다음에 의무 선임 비율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조정이 돼서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예, 저도 여전히 독립이사가 아직 입에 안 익는데 하여튼 1년 남긴 했지만 사회이사가 독립이사로 바뀌고 선임 비율도 늘어난 걸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할 때 3% 룰이 좀 더 확대돼서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저희 이제 감사위원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3% 룰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2차 개정 상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대규모 상장회사가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또 역시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분리 선임을 확대했다. 이 두 가지인데, 자,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중 투표제 의무화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집중 투표제가 뭔가요? 그거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예, 그 집중 투표제는요. 우리가 이사를 선임할 때 그 어떤 각 지주가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이사를 갖다가 내가 뽑고 싶다라고 하면 나 A라는 이사 뽑고 싶어라고 하면 A한테 뭐 이렇게 투표를 하고 거기서 딱 끝나는 거. 이게 일반적이었는데 만약에 이사를 2명 이상을 뽑는다. 그럼 저는 이제 2명 이상을 뭐 2명을 뽑는다. 그러면 나는 A 이사, B 이사 뽑을 거야.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뭐 지금도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가 됐으니까 예전에도 집중 투표제가 있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2명을 뽑을 때 2표가 있으니 그거를 A라는 사람한테 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5명 후보가 나왔는데 2명을 뽑으면은 A 한 명, B 한 명, 또는 A 한 명, C 한 명 이렇게 투표를 했다면 나는 A한테 2표를 행사할 거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지분율이 한 주주가 30% 있고 한 주주가 70%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뭐 이사를 뭐 한 명을 뽑든 2명을 뽑든 3명을 뽑든 똑같이 투표를 하면 70% 가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될 텐데. 근데 이 경우에는 30%를 몰아서 나는 예를 들어서 3명이다라고 하면 30%를 3배, 90%로 나는 A만 투표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A는 선임을 하겠네요. 만약에 그 70% 주주가 A 본인은 B를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B에다가 70%짜리를 2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90%를 약간 무효화시킬, 약간 좀 무형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지켜낼 수는 있겠지만 결과 다 몰아서 거기도.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의 핵심은 30% 주주가 3표를 한 명한테 몰빵을 하면 70%를 이길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러면 그런 집중 투표제가 지금까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저번에 그 이제 통계를 보니까 현재 지금
회사 중에서 한 5% 정도가 집중투표제를 네.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네.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의무화가 됐고요. 예. 그래서 다만 네. 다만 이제 이 의무화라는 게 조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 그 542조의 7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망이 이제 예전에는 그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거나 그 정관을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주총에서 정해갖고 배제도 할 수 있고 네. 도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망에 보면 제2항의 상장 회사는 그러니까 2조 자산 2조 이상의 상장 회사는 자산 2조 예, 그 정관으로 집중 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애초에 집중 투표 자체를 배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집중 투표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논리가 마치 모든 언론사에서 집중 투표 의무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집중 투표를 해야 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2항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 542조의 7 2항을 보면 2조 이상의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제는 회사가 못하고 만약에 1% 이상의 주주가 집중투표제로 선임하자라고 청구를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예전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의무는 아닌 거네. 네. 그러니까 소수 주주가 나 왜 집중투표제 하고 싶은데? 라고 제안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만히 있어. 정관에서 배제했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소수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행동주의 펀드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 있는 회사는 거의 하겠죠. 항상 청구를 할 거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또 딜레마네. 이사를 나눠서 선임하겠다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있을 거고 집중투표제를 안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하더라도 이사수를 뭐 3명, 4명 이렇게 늘리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순차 선임을 많이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을 선임할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2표 이상을 하는 거니까 순차 선임에서 한 명씩의 임기를 나누는 거죠. 올해는 한 명, 내년에 한 명. 이러면은 집중투표제가 형해화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이 집중투표제 시행이 언제인가요? 이 집중투표제는 26년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집중투표제인데 이게 그냥 전체 상장 회사는 아니고 대규모 상장 회사로 조금 제한돼 있기는 한데, 자, 이 규정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집중투표제 조항은 기본적으로는 소수주주가 경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소수주주들은 본인들이 힘을 합쳐도 이사를 본인들이 원하는 이사를 안 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1% 이상의 주주가 나 집중투표제 할 거예요라고 하면은 무조건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는 이사진의 소수주주 측 이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배주주의 경영권도 견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회장님 회사들 뭐 이런 데에 이제 그동안은 회장님 측근들만 이사를 했다면 이제는 소수주주의 이사들이 선임이 이제 될 거다 해서 이사회 내의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소수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런 주주들이 같이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이 대규모 상장 회사는 물론이고 뭐 상장 회사라면은 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소수주주들의 이런 활동들이 점차 늘어나고 이사회 참여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될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집중 투표제를 하는 순간 소수 주주들이 뭉쳐서 이사 선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만큼 이사 후보를 선정을 할 때 마치 그 기존 그 창업자나 회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대주주 측의 이사 대 소수 주주 측의 이사, 이런 식으로 후보를 갖다가 양분화시켜서 올리면 그럼 오히려 이런 집중 투표제 등을 통한 선임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럼 오히려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은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이제 분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사 선임, 그러니까 이사 후보들을 올릴 때 좀 더 좀 균형 잡힌 후보들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중 투표제는 2인 이상 또는 다수의 이사들을 한 번에 선출할 때 이제 큰 효과가 있는 그런 투표제니까, 순차 선임이라고 해서 한 번 그 이사가 만약에 4명이면은 4명을 뭐 시기를 달리해서 이제 선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기를 달리해서 선임하면은 한 번 뽑을 때 한 명씩만 이제 선임을 하게 되면 집중 투표제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달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하여튼 뭐 주식회사의 이제 지배 구조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많습니다만, 또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보면 이사회가 그렇게 이제 아주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들과 또 이제 실제 실무상의 갭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경영하던 그런 절차나 방식들이 이런 상법 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준비들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더불어서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이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자, 이 분리 선임한다라는 개념이 딱 어떻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분리 선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사실 그 주식회사들, 그러니까 상법에서는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사를 두거나, 그렇죠, 감사를 둘 수 있죠. 저도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 회사가 좀 있는데, 그 보통 그냥 친하면은 좀 감사 좀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감사는 특히 그 돈을 안 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임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를 두거나 감사를 안 두면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회. 근데 감사 두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식회사, 비상장 회사도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감사 두는 게 편해서 다 감사를 두는 건데, 이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은 감사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감사위원은 이제 그 이사들 중에서 선임이 되는 거예요. 이사들 중에서. 그래서 먼저 그 감사위원들은 이사들 중에서 사내이사 또는 사회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이 구성이 되면 그 감사위원들이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갖다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감사위원들을 갖다가 그러면은 기존 이사들 중에서 뽑는다라고 하면 이사들이 다 최대 주주나 회사 쪽 사람이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게 무슨 감사가 다 이사 쪽 사람들인데, 감사위원들이 그럼 무슨 회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시하냐, 자기네들이 이사인데,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독립해서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대규모 상장회사, 그러니까 2조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상장회사나 또는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상장회사, 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할 때 그동안은 이제 이사들 중에서만 감사위원을 뽑았는데, 그 한 명은 그동안에도 한 명은 이사가 아니지만 감사위원을 뽑으면서 그 사람이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로 뽑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분리 선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러니까 내 측 그 최대 주주 측근이 아닌 사람인데 넌 감사위원 해, 그러면서 이사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2명 이상으로 확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앞서 1차 상법 개정안하고 또 연결시켜 보면은 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3% 룰이 적용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3% 룰이 적용이 돼서
지배주주가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감사의 수가 이제 1명에서 2명으로 더 늘어난 셈인 거네요. 맞죠. 예, 그러니까 3% 룰이 적용이 더 되니까 1차 개정 상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1차 개정 상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3% 룰이 그 주주들의, 그러니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해서 3%가 넘으면 그들의 지분은 3%까지만 행사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는 게 3% 룰이었는데, 그쵸. 원래는 그러니까 사회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즉 사내이사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그때는 최대 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의 합산 3%로 제한을 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외이사 감사위원은 그때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본인들의 3%로 제한이 돼 있었어요. 원래는. 좀 덜 엄격한 거네요. 사회이사인 경우는. 사회이사인 경우에는 각자 3%니까 솔직히 이제 최대 주주가 10명이고 최대 주주가 1명이고 특수관계인이 10명이면 3%씩 11명이니까 33%를 그냥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차 개정상법에서 이제 그런 거 없다.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그러니까 독립이사인 감사위원도 다 어느 구분 없이 최대 주주 플러스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감사위원 뽑을 때도 3% 룰이 다 적용되니까 감사위원도 되게 객관적으로 뽑겠네. 이제는 더 이상 최대 주주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네가 하나가 확정이 됐는데 이제 2명 이상으로 분리선출을 또 하니까 이 2명은 진짜 객관적으로 회사를 견제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지배주주가 적어도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주식 수에 따른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이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저희 최근에 소수주주들이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그렇게 이사선임이나 감사선임의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에 비춰보면 앞으로는 소수주주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또 감사위원이 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진 셈이네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행동주의 펀드나 그런 기업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 그 친한 동기가 그 2번째로 규모가 큰 행동주의 그 기업의 대표인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수의 총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회원을 가입한 시가총액이 조가 넘어요. 와, 많이 커졌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가 2등이거든요. 그럼 1등과 2등하고 한 3등 뭐 다 합치면요, 우리나라 지금 상장회사의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행동주의적인 활동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상장사 몇 군데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튼 소수주주들의 활동이 느낌으로는 하여튼 올해 부쩍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상법 개정이나 이런 제도 변화와도 직접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의견을 내서 회사에 요구하는 것도 더 많아지고 또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서 뭐 이게 이제 뭐 그 경영의 투명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옆에서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실무적으로 잘 다듬어 갈 거냐 하는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지점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감사위원회는 대규모, 그러니까 2조 자산 이상의 회사는 의무입니다. 감사가 아니면 감사위원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산 2조 이상이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일단 전자주주총회, 이제 주총마다요, 이제는 전자로 투표하고 전자로 토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자주주총회에 도입됐죠. 그다음에 감사위원을 이렇게 뽑아야 돼. 3% 룰 적용해야 되죠. 감사위원이 2인 이상이 돼야 되죠.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있죠. 그럼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 감사위원은 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집중투표제가 이 감사위원 선임할 때도 적용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 룰에다가 집중투표제까지 적용이 되면은 진짜 훨씬 더 힘이 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좀, 그러니까 2인 이상의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네. 이제 집중 투표제가 딱 이제 같이 적용이 될 거니까 2인 이상 한 명이면 문제가 없었어요. 한 명이면은 그냥 그렇죠. 예. 근데 감사위원 2인 이상이에요. 그러네. 그게 또 집중 투표제하고 연결이 되면은 더 큰 영향력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러면 감사위원 그 분리 선출 감사위원 한 명, 적어도 한 명은 소액 주주가 그 사람한테 몰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상장회사 대표가 이제 제 대학교 선배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 3월 달이었어요.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나 내일 주총이야 이러더라고요. 내일 주총이야. 근데 이제 더 밥을 못 먹게 생기긴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고민이 많이 들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주총은 주총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이제 소액주주들 모임들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네. 회사에 뭐 수시로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는 이제 부서도 새로 이제 좀 만들어야 되고 하는 정도인데, 하여튼 이 상법 개정에 따라서 특히나 상장사, 대규모 상장사는 회사 경영의 방향을 한번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수주주들의 이제 다양한 법적인 요구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절차 방안들을 마련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상법 개정의 영향도 만만치 않다고 싶은데 지금 또 3차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더 센 상법 개정안이라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세고 세다 이렇게. 상장사가 이제 자기 주식을 갖고 있다면 자사주라고 하죠. 그쵸. 그럼 이거를 이제 특정 기간 내에 뭐 법안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때는 1년 이렇게 반드시 소각해야 되고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임직원에 대한 주식 보상 등 이런 특별한 예외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갖고 좀 더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안이 대부분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는 민주당 쪽에서 한 4개 정도의 상법 개정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남근 의원 개정안, 김현정, 민병덕, 차규근 의원 개정안 등이 있고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조항을 똑같이 수정하는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여기 PPT 보시면은 김남근 의원 개정안은 542조의 14를 신설한다. 김현정 안은 542조의 16을 신설한다. 민병덕 안은 341조의 4를 신설한다. 차규근 의원 안은 342조를 개정하고 530조의 10을 개정한다. 다 다르네요. 다 달라요. 정말 그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 신기해요.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원래 상법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를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특정한 경우에만 자기 주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굳이 또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해라라고 이렇게 발의가 되고 있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거에 대한 출자금을 이제 주주가 낸 거예요. 물론 그 출자금을 낸 주주가 계속 보유하진 않고 그 주식이 막 오고 가고 막 이동이 되겠죠. 그랬을 때 상법에선 기본적으로는 자본 충실의 원칙상, 즉 출자금이 들어와서 자본금이 쌓여 있으면 이 주식을 다시 회수하고 반환하는 거는 자본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회사의 통장에 1억 뭐 2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억 주고 다시 주식을 되돌아 회수할 수는 없는 거다. 회사에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 그때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주식을 다시 취득하고 자기 주식을 그때 이제 출자금을 다시 상환해주고 또 배당 가능이 없을 때도 아주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예외고 기본적으로는 배당 가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자본 충실 원칙상 예외적으로 배당 가능이 있을 때 그 주식을 회수하고 돈을 주는 건데 일단 그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죠. 사실 그러면은 이미 그 주식의 그 어떤 효과나 기능은 다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주식은 이제 의결권도 없고 배당권도 없어요. 회사가 갖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사실은 의결권 배당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으로서의 기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걸 갖다가 다시 처분할 때는 의결권과 배당권 같은 권리를 되살릴 수는 있는 거예요. 상법에서 그거는 보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주식은
뭐 신주를 배정받거나 또는 뭐 의결권 배당권 행사하지 못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식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취지대로 소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고, 만약에 정말로 뭐 임직원 주식 보상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위해서라면 그때만 허용할 수 있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경영권 방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해 보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건가요? 그런 취지도 크죠. 뭐냐면은 애초에 이 자기 주식은 이미 출자금을 반환했으니까 그렇죠. 기능을 상실한 주식인데 이거를 악용해서 회장들이나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쓰는 거는 애초에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의 상법상 그 법리를 거기에 반하는 거다, 반하는 이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보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합병이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보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여전히 예외로 이제 제공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 가장 기본적인 예외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직원에 대한 이게 지금 제가 보시면 김남근 개정안을 제가 하나 예시를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상장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고요. 근데 임직원에 대한 보상 또는 우리 사주 조합,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이것도 결국은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에요. 또는 공모로 발행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권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거는 공모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주주한테,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를 가장 이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최대 주주나 보통 회장들의 측근한테 주는 거 또는 회장한테 주는 거는 경영권 방어다. 이건 자기 주식 취득의 어떤 목적에 반하는 거다라는 건데, 3호는 이미 공모기 때문에 이거는 다수한테 사채가 발행되어 있고 그들이 만약에 전환권 행사하거나 신주 인수권부를 갖다 권한을 행사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자기 주식을 그 사람한테는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1, 2, 3호를 예외로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사실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개정안입니다. 최근에 회사들이 이제 스톡 옵션이 아니라 RSU의 방식으로 이제 임직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러려면 필수적으로 이제 자기 주식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제도에는 특별히 영향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근데 일단 그 RSU라는 거는 좀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주식 보상 제도예요. 그러니까 Restricted Stock Unit이라고 해서 그 일단은 자기 주식을 주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회사한테 기여를 할 것 같은 사람 또는 기여한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 어떤 일정한 제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만약에 2년 이상 재직하면 내가 1000주의 자기 주식을 너한테 줄게. 3년 다니면은 2000주를 줄게라는 게 이제 RSU 같은 건데, 그럼 당연히 주식을 줘야 되니까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도가 왜 그동안 인기가 많았냐면, 사실 저희 DLG가 이 RSU 제도에 굉장한 전문성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코스닥 회사의 최초의 RSU 부여한 회사를 저희가 자문했을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데, 이 제도를 왜 좋아하냐? 이 제도는요, 자기 주식 처분을 하는 건데 자기 주식 처분은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니까 이 상장회사의 다수의 주주들이나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소액 주주들이 이 자기 주식 처분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법에서 이미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돼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RSU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김남근 개정안도 보면요, 540조 14의 3항 개정안을 보면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승인을 받아서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목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총 4가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주식 처분의 예외는 뭐 그 임직원 보상이나 이런 건데, 이때 이사회 결의가 아니라 주총 승인, 주총 결의로서 예외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RSU 제도라던가 주식 보상 제도를 상장 회사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 또는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2년 전 정도에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RSU를 받았다가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가업 승계라고. 그때도 그거를 비판은 받았지만 문제없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했는데, 이 안들이 통과되면 이제는 주총 결의가 필요합니다.
예.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졌네요. 이제는 뭐 주주들이 허락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결국 회사에 일정한 기여를 하거나 할 사람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계속 있도록 하려면 또 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안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회사가 다른 목적, 그러니까 뭐 이제 대주주의 지분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RSU를 활용하는 거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네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RSU라는 제도를 그런 주식 활용하는 제도를 상법에다가 양도 제한 조건부 뭐 주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말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걸 벤처기업의 성과 조건부 주식이라고 해석을 했던데, 이렇게 한 다음에 개정안을 늘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개정안에는 뭐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한테는 RSU를 못 준다. 뭐 스톡옵션에 비슷한 거 거의 똑같아요. 그다음 뭐 경영권이 있는 주주한테 못 준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거가 안 들어가도 이제 이 자기주식 처분 조항 제한 조항이 딱 있어버리면은 이제는 그 주식 보상 제도를 주주의 승인을 받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줘야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주주총회, 사실은 저희도 스톡옵션도 사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해지기는 하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몇 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정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또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톡옵션 같은 경우도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임시주총을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들이 있다 보니 이제 제공 시점이나 이런 게 이제 딜레이되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RSU도 하여튼 절차상의 편의성들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스톡옵션은 사실 더 까다로운 거는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근데 RSU는 이사회 결의로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많이 완화된 거였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심지어는 부여 조건, 피부여자의 조건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의해서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조건, 피부여자의 조건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주총 승인을 통해서 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주주들이 좀 문제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장사의 자기 주식 취득 시 이제 소각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하여튼 저희가 지금 많이 활용하는 RSU의 절차에도 또 영향을 준다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좀 더 뭐 고려해야 될 그런 다른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이거 이제 제가 최근에 기업들하고 상담하고 자문을 하면 다 여쭤보시는 게 기존 자사주도 적용이 돼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자사주가 거의 다 적용이 되도록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남근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와 기존 자사주 모두 1년 이내, 김현정 의원 개정안은 기존 자사주는 6개월, 되게 강해요. 김현정 의원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취득 시 즉시 소각이에요. 그리고 기존 자사주는 6개월입니다. 민병덕 의원 개정안은 둘 다 1년 이내. 차규근 의원 개정안은 신규는 6개월, 기존은 5년 이내예요. 5년이니까 조금 버퍼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안마다요. 다들 언론에서 이거 잘 얘기를 말씀 안 하시는데, 김남근, 김현정 안은 상장 회사만 적용. 그다음에 민병덕, 차규근 안은 상장, 비상장 모두 적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법조가 아까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상법 500조 대에 있는 개정안은 다 상장회사 거여서 거기가 이제 김남근, 김현정이고 300조 대 개정안은 민병덕, 차규근 안인데 이거는 비상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개정안이 하나로 이제 합쳐질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논의될지도 되게 궁금하고,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주식 취득 소각 이 의무가 당연히 생기겠네는 생길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돼요. 근데 어떤 안으로 생기냐가 이제부터의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 안 변호사님 준비 주신 자료 보면은 또 스톡 그랜트라고 또 이제 RSU하고는 또 별개로 또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 스톡 그랜트가 RSU의 어떤 전제죠. 그러니까 스톡 그랜트는 주식을 주는 거고 RSU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주식을 주는 거니까 모든 건 스톡 그랜트, 자기 주식 처분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톡 그랜트는 RSU의
뭐 기본적인 형태인데 임직원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제한도 없고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좀 오픈되고 약간 규제가 완화된 그런 제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 RSU나 스톡 그랜트 제도를 많이 활용해 왔나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상장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보시면 네이버, SKC, 현차, 기아차, 카카오 뭐 등등등, SK 하이닉스, 한화, 비바 리퍼블리카 등등등, 심지어는 크래프톤 등등등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저희도 많이 자문을 해왔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상장 회사들 중에서도 코스피 회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코스닥 회사들도 그럼 우리도 해야지라고 해서 코스닥 회사들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거는 약간 그 변론일 수는 있는데 RSU라는 게 조건이 만족되면은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되게 이거 조건이 아무 조건이나 다 돼요. 그래서 이 금양을 보시면요. 다음 기간 내 다음 조건 달성 시 주식 지급해 갖고요. 여기에 보면은 주식회사 금양이 밑에 세 번째 있는데 콩고 민주공화국 마도노 광산 탐사 및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해 와야 되는데 직원한테 니네 22년 12월 2일까지 이 광산 탐사 개발 계약을 따내오면 그럼 내가 너한테 주식 줄게. 이런 재밌는 조건까지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재밌죠. 근데 모티베이션 중에서는 아주 큰 모티베이션이네요. 무조건 계약 이거는 가서.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한번 정확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고 이게 다 공개가 돼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다 띄워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이제 이사회에서 경영적 판단을 한 거예요. 이사회가 야 임직원 니네 모여봐. 계약 따놓으면 내가 이거 주식 줄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이제는 이사회 경영적 판단이 아니라 주주총회 다 와서 야 이거 해도 되는데 주주들 니네 어떠니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활용도가 좀 떨어지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네, 회사 입장에서는 주총의 안건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부담인데 이렇게까지 줘야 되냐 하는 얘기가 또 항상 있을 테니까 그럼 이 사람은 왜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거 하나씩 다 설명해야 되고 하다 보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김남근 의원 안에서는 매년 정기주 주총에서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통과가 됐다 해도 아직 주식 처분을 안 하고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저 친구한테 주식 줄 거야라고 주식 보상으로 용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매년 재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자기 주식 취득하려면 결국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 미리 좀 확보해 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게 매년 또 그렇게 승인 받아야 되고 하면은 또 그 시점을 찾기도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 안이 나와서 지금 논의 중에 있으니까 어떤 안으로 좀 모아질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3차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저희가 확정된 개정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뭐 재계를 좀 달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배임죄에 대한 보완 입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임원들은 임원들은 회사의 경영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와 임원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재직 의무가 있고 근로를 하는 건데 임원 많이들 이제 착각하시는 게 임원들도 근로자 아니야? 또는 임원들도 근로계약서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대표지만 나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회사 일을 위임받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그 업무를 만약에 해태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한테도 있고 주주한테도 있고 이사의 그 여러 가지 의무들이 막 강화되고 있고 심지어는 상법이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그러니까 이 재계 쪽에서는 사측제에서는 야, 이를 어떻게 이거 회사를 하냐, 이러다가 나 업무상 배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완입법의 일환으로서 야 그럼 배임죄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반영하자. 이 경영 판단의 원칙은 상법에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상법의 대원칙이면서 대법원 판례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판시를 해준 거거든요. 경영을 판단할 때 그게 합리적 의사에 따라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잘 했다면은 향후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경영 판단의 원칙인데 이거를 아예 배임죄의 상법 조항이나 형법 조항에다가 넣는 겁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 자체를. 네. 근데 그러면 뭐 기존에 있던 거니까 네. 그냥 있던 거를 명문화한다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재계를 달래려고 좀 이걸 하는 건데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실제 판결이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기존과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이미 이제 뭐 경영 판단의 원칙의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판결을 통해서 다 제시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기준에 맞아요. 비슷하게 또 적용될 거다 싶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법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 이 개정안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한 개가 아닙니다. 상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이 하나하나가 아니고 다 합치면 8, 9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옛날 교수님, 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법의 이름이 짧을수록 개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특별법은 상법 뭐 이런 거. 특별법은 무슨 뭐에 관한 뭐를 위한 특별법 이랬잖아요. 그런 거 전문인 교수들은 힘들다. 맨날 개정되기 때문에 매일 공부해야 된다. 근데 상법, 민법, 형법은 개정이 안 돼서 너무 편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심지어 형법 개정안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은 정확히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의도가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신중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제외된다. 이게 사실 경영 판단의 원칙 판례예요. 그렇죠. 그리고 형법 개정안도 본인과 이해관계에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게 또 이것도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 판례의 어떤 법리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역시도 일단은 이게 통과가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솔직히 얘기해. 왜냐면 저는 자기주식 처분 조항은 거의 99% 통과가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그거는 워낙 또 정권에서 지금 또 하겠다 방향을 정하고 있어서. 근데 요 상법 형법의 이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조항은 솔직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법원 판례가 이런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듭니다. 이 부분은 뭐 기존의 판결 실무나 방향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다라고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2차 개정 내용 그리고 3차 개정안의 내용까지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한번 요약 한번 해보죠. 자, 2차 개정안 한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차 개정안은 이미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26년 내년 9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대규모 상장회사 자산 2조 이상의 회사는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됐고 그래서 이제 1% 이상의 주주가 이제 집중 투표제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제 이사 선임 수만큼의 숫자를 내가 한 이사한테도 집중해서 투표할 수 있다. 이게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의무화됐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상장 똑같이 이제 2조 이상의 회사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숫자, 분리 선임하는 감사위원 숫자를 2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명만 이사 외에 감사위원을 뽑아서 이사까지도 하게 하는 게 한 명이었다면 이제는 2인 이상이 됐다. 이게 집중 투표제하고 합쳐지면 굉장히 이제 소수 주주들의 힘이 막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2차 개정 상법이고 3차 개정안이 되게 세다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핵심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식을 지금 개정안마다 다르지만 6개월 또는 1년 내에 소각해야 된다. 심지어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도 소각해야 된다라는 안이 올라온 게 3차 개정 상법에 뭐 플러스 배임죄 보완 입법까지도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리는 게 1차는 도대체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고 심지어는 4차도 있나 하는데 4차는 보통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 2, 3차만 쭉
아시면 이 많은 상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거구나. 네. 예,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요약 감사합니다. 지금 뭐 1차, 2차, 3차 계속 개정되면서 아마 기업들은 이 상법 개정안에 따른 내부 절차나 규정들 보완하기 위해서 분주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또 회사가 새로 이제 투명하게 경영을 하는 또 계기다라고 생각하고 또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로 또 바쁜 가운데도 잘 또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또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D 이슈 마치고요. 요즘 계속 개정안들 나오고 있어서 또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